요 색깔 한번 더 진하게 하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도형을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 칠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영역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다. 자, 문제 보니까 4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 태민아 오랜만이야. 안 춥니? 밖에 추운데. 자, 문제 보니까 서로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있다. 맞지 얘들아? 요게 가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가조건이 되게 중요하겠네. 걔하나 안 걔하나? 문제 보니까 뭐라 써있어? 4가지 색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고 써있지. 그러니까 일부만 색깔을 칠해가지고 서로 구분되게 칠할 수 있다는 거네. 한번 자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한번 해볼까? 얘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해 볼까 얘들아? 됐어 안 됐어? 어떤 예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 한번 예를 들어봐 얘들아. 예를 들어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얘들아. 예를 들어봐야 돼 얘들아. 예를 들어봐야 돼. 자 우리가 구분짓게 색깔을 칠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자. 얘랑 다른 색깔이 와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색깔 칠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란 색깔 칠했다고 치자. 왜? 얘랑 달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칠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노란 색깔 칠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가 색을 구분시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3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분시킬 수 있다는 거 괜찮겠어?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색을 몇 가지? 3가지를 칠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을 뭐냐면 항상 기본이 이거야. 기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본이 되게 중요해. 기본이. 항상 기본이야. 뽑고 배어라는 게 뽑고 되게 중요한 거야. 뽑고 무조건이야. 뽑고 나열을 하는 거야. 야 이거 기본이야. 이거 딱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이 나열. 기본 중에 기본이 뽑고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색을 선택하고 나열을 해야 된다고 얘들아. 맞지? 괜찮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선생님, 우리는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색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색 선택.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다음에 내가 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항상 가운데 있는 것부터 칠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니? 그렇지. 가운데에다 칠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맞지? 왜? 우리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우리가 몇 가지 색깔이 되는 거라고 3가지 색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항상 우리가 이런 원순열에서 가운데가 벼 있는 거는 가운데부터 칠하는 거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칠하는 거 가운데 칠하는 방법은 우리 학생들 3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안 괜찮아? 맞니? 근데 가운데다 칠하고 놨더니 봐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원순열이 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원순열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C나 맞지 얘들아? BC나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나머지 거 배열하는 방법 나머지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됐니 안 됐니? 항상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은 뽑고 나열하는 게 우리 목적. 뽑고 나열하는 게 목적. 됐니 안 됐니? 됐지? 항상 뽑고 나열해야 돼. 두 번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 색이 몇 가지 색이 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4가지 색이 올 때가 있다는 게 우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한 색을 선택하고 뽑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건 색을 선택하는 거야. 색 선택. 이거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가운데 차 칠하는 건 뭐니? 가운데 차 칠하는 거 몇 가지 색이 있어? 4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얘들아? 아 근데 여기부터 되게 중요해. 나머지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미안해요.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그려볼게요 얘들아. 그림 그려볼게요. 나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나 그림 잘 그리고 있냐? 얘들아? 야! 그림 잘 그리고 있냐? 맞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여기 예를 들어 네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네 가지 색깔 꼭 칠할 거야.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빨간 색깔을 칠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색깔을 칠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을 칠했다고 치자. 우리가 남은 색깔은 뭐 우리가 쓸 보라색하고 파란색 남아있는데 여기다 보라색을 칠하면 여기는 파란색이 되겠지. 근데 문제 더 읽어볼게.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냐면은 서로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칠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포인트냐면 얘가 파란색을 칠했다면은 얘는 보라색을 칠해가지고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왜냐면은 생각해봐. 우리가 총 4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개를 뺐으니까 남아있는 건 3가지 색깔밖에 없다는 거 우리 금방 파악된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3가지 색깔을 4칸에다가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중복되는 색깔을 하나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하나 줄게. 그거 먹을래? 보고 배워야 돼. 두 개씩 나왔다. 먹어 너 2개. 다 먹어. 야, 문제를 내용을 살펴보니까 반드시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또 선택하고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야? 그렇지. 두 칸 칠할 색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맞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3개 중에 하나를 2칸 색깔 칠할 걸 해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그 다음에 나머지 색깔 칠한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나머지. 야 근데 나머지 색깔 칠, 야 우리가 원순열이기 때문에 파파 이렇게 칠하고 나서 노 보라색을 칠하든 돌려서 노 보라색 칠 돌려도 똑같지 얘들아. 맞지? 돌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란색 보라색을 칠하든 보라색 노란색을 칠하든 우리가 바꿔도 모양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모양과 선생님이 보기를 할게. 여기다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그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다시 똑같이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우리가 파란색 만약에 위아래 바꿨다고 치기로 합시다. 위아래 바꿨다고 치기로 합시다. 야 돌려봐. 이거 돌리면 이거를 우리가 쓰는 180도로 돌리면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지. 이거랑 이걸 색깔을 바꿨는데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원순열이기 때문에 나머지 칠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어? 그래서 저거랑 이거랑 더하시면 바로 정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항상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뽑고 나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고 얘를 통해서 금이란 파악만 하시면은 우리 학생들 14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알겠죠? 사탕도 있습니다. 맛없는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 뭐 졸리면 먹어. 알겠지? 맛없는 사탕. 하나 더 달라고? 응, 더 먹어. 다음엔 아이셔 사갖고 올게. 다음엔 아이셔. 아우셔. 생각만 해도 쉬어. 나 그거 못 먹는데. 자, 얘들아 똑같은 문제라서 이건 안 풀게요. 16번은 똑같아요. 16번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얘들 알겠지? 다 똑같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가지 색깔 칠할 때가 있겠어. 얘는 미안해 2가지 색깔 칠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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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알겠니? 돼, 안 돼? 이거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14번은 똑같아서 안 풀게요. 16번은 똑같은 문제야.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 인접한 중앙 부분, 날개 부분과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을 때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제 거 아니에요. 자, 돼, 안 돼? 됐어? 이거는 똑같은 문제야, 얘들아. 우리가 2가지 색깔을 칠할 때가 있는 거고 3가지 색깔 칠할 때 있는 거고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겠고 색깔 수준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얘들 알겠지?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풀어봐 얘들 알겠지? 똑같은 문제야 얘들 알겠지? 그래서 뽑고 나열한다 그거만 가지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됐어요? 태민아, 이거 자유투리 책 샀니? 가져왔어? 그럼 그거 갖고 하고 있어? 그거 갖고 하고 있어? 프린트 어딨어? 프린트는 프린트 말고 책 있다며. 책 있다. 야, 이제 네 책이잖여. 다시 써먹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시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본교재가 나갈 테니까 본교재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16번은 너무 똑같아서 안 해요. 24번 가볼게요. 자, 원순열은 말입니다. 원순열 또는 같은 순열은 반드시 한 문제 나와, 얘들아. 내년 수능에 내년 3월 7일 날 모의고사 볼 때 우리가 순열은 반드시 한 문제, 원순열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원순열을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24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맞지,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에서 다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최단 경로로 가라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않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얘들아. 이렇게 여기까지 최단 경로까지 가라는 것 같은데? 몇 칸만에 가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만에 가라는 것 같은데? 여섯 번이 되겠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가라는 것 같은데, 얘들아, 맞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학생들이 이걸 많이 힘들어하네, 얘들아. 이걸 많이 힘들어해. 잘 봐.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드릴 수 있는 테크닉은 이거야. 확률 통계에서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테크닉은 이게 진짜 중요한 테크닉이야. 어떤 거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요 놈이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테크닉은 이거야. 알겠지, 얘들아? 어차피 이거는, 얘들아, 다시 한번. 이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수학이 아니란 말이야, 얘들아. 이게 원래 있었던 이론이 아니었다고, 얘들아, 이런 거는. 맞지? 내가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수능은. 우리 학생들이 잘 풀어야 돼.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해줘. 알겠지? 내가 이거 잘 풀면 뭐 하는 거야? 우리 학생들이 잘 풀어야지. 맞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우라고. 얘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해보자. 이거 1년 내내 말해. 방법이 없어, 얘들아. 무슨 최첨단 방법 없다고, 이런 거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러니까 얘를 가는 방법은 이렇게 와도 이렇게 되는 거, 얘는 두 가지가 되겠다, 얘들아. 맞지? 맞아, 안 맞아? 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도 가도 괜찮고, 이렇게도 가져가도 돼. 이렇게도 가도 괜찮잖아. 맞지, 얘들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최단 거리는 어떻게 풀라고 했어, 얘들아? 합의 법칙으로 풀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요, 안 나요? 큰일 났다. 너무 졸리냐, 얘들아?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하나? 쉬었다 할까? 풀어봐도 괜찮아. 이제 어떻게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해야 돼, 얘들아.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해야 돼. 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맞지, 얘들아? 그래, 한번 해보기로 할게. 자,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일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일로 가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지, 얘들아? 맞지?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가는 방법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두 가지가 된단 말이야. 맞지? 자, 이렇게는 몇 가지가 되겠어? 얘하고 얘는. 그렇지. 대답하지 않지만 네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돼? 더하는 거니까? 얘랑 되니까 네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괜찮아? 여기 오는 방법은 8가지가 되겠지, 얘들아? 맞지? 됐어, 안 됐어?
이렇게 가는 뭐 8가지가 되겠지? 8가지. 맞지 얘들아? 이것도 8가지가 되겠지 얘들아? 맞지? 이것도 8가지가 되겠지 얘들아? 맞지? 이렇게 8가지가 되고 8가지 얘도 16가지가 되고 얘도 16가지가 되고 얘도 8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아 이거 16이다. 큰일 났다. 16. 24냐? 24. 맞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더하는 거니까 뭐 나오겠어? 아 그래 정답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가 최단거리는 우리가 의미 파악할 줄 알아야 되라. 야 똑같은 문제는 절대 수능이 안 나옵니다. 절대 수능이 안 나와 얘들아. 알겠지? 그냥 비슷하게는 시험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한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인정? 안 인정? 인정? 34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 얘들아. 반 이상이 졸려하면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얘들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얘들아.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뭐라고 써있어? 얘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됐니? 됐니? 됐니 안 됐냐?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얘들아. 그거 보는 거야. 그거 배우려고 학원 다니는 거라 난 생각해. 보고 배워야 돼.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내년부터는 우리 학생들 본 것처럼 오답노트와 숙제검사. 숙제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알겠지? 이 두 가지는 철저히 하겠다. 안 해오면 남기겠다. 이게 선생님 내년의 목표입니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 학생들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알겠니? 좋아. 이거 가볼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얘들아, 선생님 일관성 있게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관성 있게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알겠지? 자,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보기로 할게. 요게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도 할 건데 얘들아, X와 Y가 정수인 것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까? 여기다 밑줄. 우리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면 이거를 격자점이라고 합니다. 격자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격자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X와 Y가 X좌표, Y좌표가 우리가 정수인 거를 X좌표와 Y좌표가 정수인 거를 우리가 격자점이라고 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아. 알겠지? 그러니까 격자점은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게 선생님 포인트잖아. 맞지 얘들아? 아, 요거는 모는 종이. 그러니까 격자점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모는 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모는 종이. 돼, 안 돼? 이렇게 모는 종이 그리면 돼. 다시 한번 X좌표, Y좌표가 있는 거는 격자점이라고 하는 거야. 격자점은 반드시 모는 종이 그리면 돼. 알겠죠?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 쓸 때도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때도 막 멋있게 풀어드릴게요. 격자점, 모는 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써 있어? A라는 게 마이너스 2,0이라고 써 있고요. B라는 점이 우리가 2,0이 된다고 써 있어. 얘들아, 맞지? 근데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 어떻게 써 있어? 자, P에서 Q로 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A에서 B로 간다고 했을 때 점프할 수 있다는 거, 점프한다는 거는 이렇게 갈 때밖에 없다고. 뭐 어떻게 갈 때밖에 없다고? 아, 한 변의 길이가 1로 가거나 한 변의 길이가 뭐로 가는 케이스가 있겠어? 루트 2로 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얘들아. 맞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루트 1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얘들아. 그렇지 않아? 맞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 다시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해. 예를 들어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왜냐면 문제 읽어보니까 4번의 점프를 하여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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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 됐어? 얘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돼? 네 번만에 가야 되는데? 안 돼,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는 거 보여?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솔직히 이것도 같은 것에 있는 순열로 풀 수 있지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로 푸는 것도 괜찮다는 게 포인트야?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럼 가볼게, 얘들아. 가본다. 가볼게. 일로 점프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 일로 점프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고 일로 점프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지, 얘들아. 맞지? 요 길로 점프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지, 얘들아. 자, 그리고 나서 여기부터 한번 봐봐. 얘들아, 일로 점프하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만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거 세 가지가 되건데, 맞지, 얘들아? 근데 일로 점프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 돼, 안 돼?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하고 얘가 여기 두 가지가 되겠다. 여기 두 가지가 되겠네. 요거 한 가지가 되겠네, 얘들아. 맞지? 괜찮겠어? 율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일관성 있게 풀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최단 거리는 다 합의 법칙을 풀고 있잖아, 맞지? 요 6가지.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것도 6가지. 얘는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7가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그렇지. 우리가 6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는 뭐니? 20이 아니야? 20 나오냐? 아니야? 산수를 못한다고 내가? 내가 잘못 풀었냐? 잘 풀었는데 답을 잘못 냈다고? 그렇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그냥 되게 못하네. 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얘들아, 조금 일관성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얘들아, 일관성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해 보니까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풀었잖아, 맞지? 그렇다면 얘도 합의 법칙으로 쭉 푸는 게 제일 좋아. 야, 갑자기 얘들아, 내가 이렇게 연습하다가, 맞지? 수능장 가서 막 이렇게는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하듯이 시험장 가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얘들아? 야, 내가 맨날 자유형 연습하다가 갑자기 너 수영장 저병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 못한단 말이지,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 껌을 들었는데도 피곤하면 뒤로 가 서 있어, 알겠지? 뒤로 가는 것도 괜찮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2번 문제 가보기로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림과 같이 주머니 숫자가 1이 적혀있는 흰 공과 검은 공 2개가, 검은 공이 각각 2개, 뭐랄 수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림과 같이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혀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2개, 숫자 2가 적혀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2개씩 들어있다. 비어있는 8칸에는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진열장이 있다.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얘들아. 맞니? 자, 문제 더 읽어보긴 할게, 얘들아. 문제 같이 읽어보자. 이런 거 충분히 내년에 나와. 자, 숫자가 적혀있는 8개의 칸의 주머니 안에 공을 한 칸에 한 개씩 모두 넣을 때 숫자
4, 5, 6이 적혀있는 칸에 넣은 3개의 공이 적혀있는 숫자 합이 5이고 모두 같은 색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네.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냐 얘들아? 무슨 말일까? 자, 이거는 제가 안 풀 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지영이가 같이 한번 풀어줄래요?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지영이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알겠죠? 이거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이게 몇 번이지? 이게 번호 몇 번이지? 42번?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할게. 이거 배우고 가는 거야. 학원에서 이거 배우고 가야 돼.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은 우리가 얘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 한번 해보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한번 얘를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고 쓸 거야, 얘들. 알겠지? 자, 서랍장이 이렇게 있는데 말입니다. 서랍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없어요. 맞죠? 여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예를 들어볼 거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자, 문제 조건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4, 5, 6 칸에 어떤 숫자가 오셔야 된다고 써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아, 4, 5, 6 칸에 문제 보니까 같은 색, 그 다음에 합이 5.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학생들 빨간색 1, 2, 2. 그 다음에 파란색 1, 2.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 도와주실래요? 같은 색이 되면 합이 5가 돼. 4, 5, 6에다 숫자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뭐 집어넣어? 4에다 이거 빨간색 집어넣을까요? 파란색 집어넣을까요? 빨간색 어떤 숫자 집어넣을까요? 1.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여기는. 그 다음에 지영이가 1, 2, 2를 집어넣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합이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5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될까? 얘들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되는 거네? 그럼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괜찮을까? 이렇게도 괜찮을까? 한마디로 1, 2, 2를 여기다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네? 아니야? 맞아?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을 집어넣을 때 있고 파란색을 집어넣을 때가 있으니까 선택하는 방법은 선택하는 가지수는 우리가 2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니?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뜻 말하는 거냐? 4, 5, 6 조건에 맞게 우리가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다가 숫자를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3팩, 2팩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집어넣고요. 나머지 숫자들, 이제 나머지가 될 것 같아. 나머지를 배열하는 방법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얘를 배열하는 거 맞다, 안 맞다? 맞지, 얘들아? 몇 개를 배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우리가 1, 2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5개를 배열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맞지, 얘들아?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없으니까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는 5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2개. 이건 같은 거 아니야. 색깔이 다른 거기 때문에 2개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답. 맞죠?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했어요? 괜찮아요?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했니? 이거 배워야 돼. 야, 똑같은 문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 이거는 얘들아. 절대 시험에 안 나와. 똑같은 게 왜 시험에 나와? 맞지?
비슷한 게 나와. 얘를 통해서 의미 파악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아, 여기 문제 보니까 같은 색이면서 문제 맞냐? 같은 색 맞냐? 내가 잘 쓰고 있냐? 맞지? 4, 5, 6에 적혀있는 세 개의 공이 숫자 합이 5이고 같은 색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맞지? 같은 색이면서 숫자 합이 5가 되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야. 맞지 얘들아? 같은 색이면서 합이 5가 될 때는 2, 1, 2가 되거나 맞지 얘들아? 2, 2, 1이 되거나 이거를 나열한 만큼 경우수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오겠고 기하나 안 기하나?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는 1, 1, 2, 2, 2를 배열하는데 얘는 같지 않아. 이 두 개가 같고 이게 두 개가 같아. 배열하는데 같은 것에 있는 순열이야. 맞지? 불편한 분. 태민아 이건 괜찮아? 얘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 얘들아 알겠지? 같은 것의 순열을 배웠던 것 같아. A, B, B를 배열하는 방법은 5팩 B야.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말하는 게 같은 것에 있는 순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다고. 됐나요? 의미 파악해 보니까 2, 1, 2. 왜? 같은 색이면 합이 5가 된다고 했으니까. 맞지 얘들아? 맞아? 돼, 안 돼? 2, 1, 2를 배열하는 방법은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은 거니까 2팩. 맞지? 됐나요? 얘를 통해 의미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배열하는 거는 얘 나머지 거 왜? 1, 2, 2는 배열됐으니까 나머지 거 5개를 배열하는 거 5팩. 근데 같은 게 2개, 같은 게 2개. 2팩, 2팩. 그래서 짱이야. 이거 배워가야 돼, 이거. 이거 배워가야 돼. 이거 배우고 가면은 진짜 다 잘해. 진짜 내가 선생님 제자들 다들 이거 하고 나서 실력 되게 많이 늘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연습하시면서 우리 반은 아마 내가 볼 때 확통이 일반적으로 빨리 끝날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돼, 안 돼? 괜찮겠어? 끝나면 계속 확통 선생님 돌려줄게, 얘들아. 모의고사로. 알겠지? 괜찮아? 원한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도 좀 해줄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계속 확통 돌릴 테니까 선생님 보는 것처럼 선생님 교재 빨리 끝난 다음에 자이토리도 끝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더 끝내면 또 다른 거 또 사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전반기 동안에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잘하지 않을까? 숙제 안 해? 이거 지웠네. 오답 노트도 시키고 숙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잘하지 않을까? 우리 성우 맞지? 성우야 잘하지 않을까? 맞지? 수능 잘 보지 않을까? 그러면 열심히 선생님 시키면은 어차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맞지? 난 그렇게 생각. 하면 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아닌가? 갑자기 은빈이가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은빈이를 대적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거 있었거든. 그래서 그 은빈이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선생님 제자 중에서 미술했던 친구가 있었거든. 이렇게 미술했던 친구야. 근데 미술했던 친구야. 근데 중학교 이후로 수학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던 친구였거든. 근데 재수 때 만났던 친구거든. 걔 1년 만에 공부하고 나서 2등급 나왔어. 선생님 결혼식 때 축가 불렀던 친구가 있었거든. 선생님 제자 중에. 노래 잘 부르는 친구.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노래 진짜 키도 엄청 커. 키도 엄청 커. 되게 잘생. 진짜 잘생겼어. 진짜. 키도 크고 훈훈하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을 배워본 적 없었던 친구일 거 아니야. 맞지? 나이가 늦게 왔어. 23살에 봤어. 왔는데 그 친구 1년 만에 수학 2등급 맞고 홍대 국어교육과 갔어. 진짜라니까? 1년 만에 딱 1년 공부하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걔한테 물어봤거든. 공부가 쉽니? 연습생이 쉽니? 그때 공부가 훨씬 더 쉽대. 진짜라니까. 얘들은 뭐 공부가 제일 어려워 보이지 다른 거를 비교할 데가 없잖아. 맞지 얘들아? 공부가 제일 쉬워 진짜. 할만해. 공부가 할만해. 다른 거보다 공부가 제일 쉬워. 할만해. 알겠니? 파이팅 한번 해보자. 태민아 할만해. 공부 한번 해봐.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번 좀 바꾸자. 야 봐봐. 사람이 바뀌어야지 점수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어.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바뀔 생각을 가져야 돼. 안 바뀌면 선생님이 노력시켜줄게. 알겠지? 선생님 욕해도 괜찮아. 알겠어? 욕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은 거니까 차라리 욕해. 앞에 말고 뒤에서. 알겠지? 안 하면은 시켜야 돼. 알겠지? 남아서 시켜야 돼.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숙제 안 해오면 무조건 남아서 하고 가는 거야. 나도 남을 테니까. 알겠니? 나도 곤욕스러워. 남잖아. 나도 힘들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다음 또 살펴보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52번인가요? 42번 한 거지. 이거 42번이죠? 52번 이거 세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52번, 53번 이 세 문제만 풀고 쉬었다, 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할게요. 아, 이거요?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아,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얘들아. 안 중요해. 얘들아, 알겠지? 안 중요해. 가볼게, 얘들아. 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여기다 풀게. 야, 최단거리 어떻게 풀라고 했어, 얘들아, 최단거리. 최단거리 어떻게 풀라고 했어? 합의 법칙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아, 좀 미안해. 이거 별로 안 중요해. 다시 말할게. 별로 안 중요해, 얘들아. 별로 안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알겠지? 합의 법칙. 이거를 우리가 곡선, 야, 니들 생각해봐. 자동차 몰 때 이렇게 곡선으로 몰면은 좋아, 안 좋아? 야, 니 기억나니? 이 문제 기억나니? 내가 요렇게 된 문제인데, 이게 좀 그렇다. 이렇게 된 문제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 얘가 틀어버렸지? 튼 거 기억나니? 내가 이거 튼 거 기억나? 어떻게 했어?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 이걸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방향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안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안 좋니? 나 이게 편하던데? 내가 배운 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은 거냐면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얘들아, 이거 미안하긴 한데,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풀어. 이거를 이렇게 풀어.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그렇겠지, 얘들아? 맞지? 상관없잖아. 뭐 이렇게 돌아가다 이렇게 가나 똑같은 거잖아. 맞지, 얘들아? 맞니?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는 거 저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좀 어려워. B까지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렇게 하고 요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로 가면 될까, 안 될까? 돌아가는 거니까 아니야. 맞지,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맞지? 좀 어려워, 얘들아. 미안해. 근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야. 내가 깔고 말했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풀 거야, 얘들아. 합의 법칙으로. 자, 가볼게.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얘랑 더해보니까 두 가지. 야, 고개를 이렇게 들면 돼.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틀면 돼, 얘들아. 고개 이렇게 옆으로 틀고 풀어. 다시 이거 돌릴까? 안 돌려도 되지? 고개를 틀을게.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일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얘랑 더하면 두 가지. 얘랑 더하면 세 가지. 얘랑 더하면 네 가지. 여기 없으니까 일로 가는 거 네 가지. 일로 없으니까 얘는 두 가지. 얘랑 만나니까 다섯 가지. 얘랑 만나면 아홉 가지. 얘랑 만나니까 13가지. 이거 없네. 다섯 가지. 얘랑 만나니까 아, 힘들어. 14가지. 얘랑 만나니까 17가지. 얘가 13가지. 여기 없으니까 얘랑 만나니까 30가지. 정답은 30. 맞나요? 내가 어디 잘못 산수한 거 있냐? 어디? 아, 여기 27이다. 이 산수 잘못했다, 얘들아. 얘랑 더하면 27이다, 얘들아. 맞지? 그 40이다, 얘들아. 맞지? 여기 산수 여기서 잘못했네, 얘들아. 맞지? 합의 법칙으로 풀면 돼. 여기 옆으로 틀면 돼, 얘들아. 고개를 옆으로 틀어? 별로 안 중요해. 알겠지? 별로 안 중요해. 너무 옛날 문제야. 너무 옛날 문제라서 안 중요해, 얘들아. 너무 옛날 문제라서 안 중요하다. 그 다음에 53번. 이것도 안 중요해, 얘들아. 이것도 안 중요해. 왜냐면 너무 옛날 문제야.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내. 자, 우리 한번 가보기로 할까? A 볼까요? 요거 B 볼까요? 됐나요? 자, 최단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들아, 이거 진짜 니들 수능 준비하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말 잘할게, 얘들아. 알겠지? 수능 준비하면서 첫 번째 하라듯이 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면 진짜 그건 망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지 마. 수능 시험,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얘들아? 잘하는 애들은 만점 정도 가까이 맞는 애들은 여러 가지 풀이 방법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얘들아. 알겠지? 근데 첫 번째는 한 가지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 어차피 수학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면 풀이 방법이 너무 많으면 문제 풀 때 고민돼. 맞지? 근데 내가 딱 정해줄게. 최단거리는 합의 법칙. 아까 내가 모두 다 최단거리는 합의 법칙을 다 풀고 있어. 얘들 알겠지? 그러고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다 풀린다고. 안 풀리는 거 가져와.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얘들 알겠지? 그럼 가볼게.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잘 안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 암기라는 멘트는 잘 안 써, 요즘에. 알고 있어? 혹시 아니? 혹시 아니? 내가 내신 준비할 때는 야! 암기해! 암기해! 이 멘트 되게 많이 썼지. 너 수능 준비하면서 암기라는 멘트 잘 안 써. 수능은 익혀야 돼. 내신과 다르게 수능 익혀야 돼. 그래서 푸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계속 노력해. 비슷한 문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한 가지 풀이 방법으로 가려고 노력한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풀이 방법만 배우고 가면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걔하나 안 걔하나? 걔하나? 그러니까 푸는 방법인 최단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합의 법칙으로 풀면 된다. 하나지만 알자고 얘들아.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고.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 얘들아. 알겠지? 동일하게. 괜찮아? 그거는 점검 받는 건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아, 선생님 일로 가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맞죠? 괜찮아요? 요것도 얘들아 여기 요쪽으로 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요것도 한 가지.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거 두 가지. 이렇게 만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만나는 거 네 가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겠어? 이렇게 만나는 거 다섯 가지. 근데 보자.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 그렇잖아. 이렇게만 두 가지. 아,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 한 가지지. 여기도 한 가지고. 근데 얘 봐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대한데 이렇게 만나니 안 만나니? 요 두 가지잖아, 얘들아, 두 가지. 아, 이거 세 가지. 돼, 안 돼? 됐어? 여기 오는 거 세 가지. 여기 오는 거 한 가지. 얘랑 만나는 거 네 가지. 아, 여기로 오는 거 세 가지. 아니? 얘들아, 여기 위에 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뭐 네 가지. 여기 만나는 거 일곱 가지. 여기 만나는 거 일곱 가지. 얘들아, 여기 위로 내려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일로 가는 거 일곱 가지. 얘랑 만나니까 14가지. 14가지 정답. 해설치처럼 풀지 마.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잖아.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맞지?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없어. 이거 만지면 안 돼. 얘들 알겠지? 이거 만지면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14가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풀이 방법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가 중복조합 할게요. 알겠죠? 가볼게요. 자, 오늘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 중복조합 보자. 중복조합. 가보기를 할게 얘들아. 자, 중복조합은 말이야 좀 많이 어렵거든. 이거는 중복조합은 이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013 수능, 2014 수능, 2015 수능, 2016 수능, 2017 수능, 2018 수능, 2019 수능. 올해 수능 2020 수능인 거 알고 있니? 한 번도 안 빼놓고 수능에 다 나와봤어. 중복조합은. 알겠지? 한 번도 안 빠놓고 꼭 나왔어. 볼까? 얘들이 보는 수능이 2021 수능인 거 알고 있니? 이때도 꼭 중복조합 나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수능에 꼭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수능에서도 반드시 중복조합은 꼭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겠고, 중복조합 많이 어려워하고 내신 때에 비해서 수능 때는, 그러니까 내신 때는 조금 얇게 배웠지만 수능 때는 좀 깊게 배우자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살펴보기로 할게. 중복조합은 우선은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쓰는 테크닉이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요.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을 때 중복조합을 사용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얘들 알겠지? 괜찮아, 안 괜찮아?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자, 같은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 다시 천천히 다시 할게, 얘들아. 이거 어디 갔지? 지우개가 다시 할게, 얘들아. 다시 할게. 이거 다시 할게. 이거부터 할게, 얘들아. 첫 번째.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는 첫 번째가 우리 학생을 뽑는다. 자, 뽑는다란 멘트가 나오시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한번. 뽑는다란 멘트가 나오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야, 이거 뽑아봐. 야, 이거 뽑으면 순서가 고려되니? 야, 이렇게 뽑아봐. 순서가 고려되니? 아니야, 맞지? 뽑기만 하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됐어, 안 됐어? 됐어? 뽑는다. 그럼 뽑는다. 이 뽑는다는 멘트를 가지고 있으면 중복 허용하는 거야. 두 번째 수업해 볼게, 얘들아. 두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것을 나누어 줄 때. 자, 우리가 문제 보니까 같은 것이란 멘트라는 거. 같은 것. 얘들아, 같은 것을 나눠주잖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얘들아. 알겠지? 괜찮겠어? 같은 것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얘들아. 같은 것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같은 것을 나눠줄 때. 같은 것은 순서가 고려가 안 돼. 같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걸 많이 어려워야 돼.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맞지? 돼, 안 돼? 괜찮겠어? 그 다음에 중복도 같은 것도 돼. 다시 한번.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 얘들아,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이것도 할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우리가 보는 것처럼 NHR이 되게 중요한데, NHR. 계산할 줄 알지, 얘들아? 이거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C.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R이 되는 거 알고 있지? 돼, 안 돼? 그러면은 항상 기억해 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거야. 앞에 있는 게 선택, 가능, 개수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N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R은 뭐 우리 학생들 뽑는 개수, 나누어 주는 개수,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하는 개수.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들어. 예를 들어 보기로 할게, 얘들아. 이런 경우가 있어. 보는 것처럼 제일 쉬운 거. 사과, 배, 귤을 10개를 뽑는다. 자, 여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근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괜찮겠지? 사과 한 번 뽑고 못 뽑는 건 아니잖아, 맞지, 얘들아? 맞지? 그래, 뽑았던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한다는 걸 뉘앙스를 읽어야 돼. 그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얘들아, 내가 10개를 뽑는 거야. 사과, 배, 귤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사과를 고를까? 배를 고를까? 귤을 선택할까? 선택 대상이 뭐가 선택 대상이야? 선택 대상이 뭐가 선택 대상이니? 우리가 선택 가능한 개수, 선택 가능한 거는 사과, 귤, 배를 골라야 되겠지,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그러니까 선택 대상이, 얘가 선택 대상이란 말이야. 선택 대상. 그래서 선택 대상의 개수가 3개고요. 우리가 10개 뽑는 개수, 10개를 뽑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내가 사과, 배, 귤을 선택하는 거야, 얘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0 빼기 1, C, 10이 되는 거라고. 괜찮아? 문제 풀어볼 거야. 여기 있는 거 문제 다 풀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같은 사탕 10개를, 왜냐면 여기서는 사과, 배, 귤을 고르는 거고요. 맞지, 얘들아? 내용이 달라. 내용이 다른 거야, 얘들아. 알겠지? 얘는 같은 사탕 고르면 안 돼. 같은 사탕 10개를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는 같은 사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같은 것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문제상에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 문제 풀 때마다 어떤 내용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파악할 거고 어떤 내용이 중복을 허용하는지 반드시 기입해 볼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같은 사탕이란 멘트에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요. 이 3명의 학생에게 얘들아 사탕 하나 주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얘들아? 맞지? 줬던 학생 또 줘도 괜찮잖아. 맞지? 그렇잖아. 내가 줬던 학생 또 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멘트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줬던 학생 또 주는 거니까.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야, 여기서는 선택 대상이 같은 사탕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은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학생에게 나눠줄 거야? 학생에게 나눠주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선택 대상이 3명이라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3명에게 10개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괜찮겠어? 되게 중요한 거야. 말로 된 걸 수식으로 잘 고칠 줄 아셔야 돼, 얘들아. 그래서 같은 사탕 10개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를 학생에게 나눠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학생을 선택해서 학생에 나눠주시면 돼. 이거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자, 우리가 1, 2,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야.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야. 알겠지? 괜찮겠어? 우리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 A, B, C 크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따가 할 거지만 그거랑 야, 이거랑 다른 거, 얘들아. 다시 말해. 야, 이거랑 다른 거야. 이렇게 똑같이 풀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이거 아니야. 알겠어? 이따 방정식이랑 이거랑 나눠야 돼. 알겠니? 방정식 아니야. 크기가 정해져 있는 문제야. 알겠지? 야,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뽑는 경우에 뽑는다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몇 개만 뽑으면 돼? 2, 4, 5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되겠지?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 수는 6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맞지? 돼, 안 돼? 내가 1, 3, 4 뽑으면 1, 3, 4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괜찮겠어? 다시 말할게.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선택 대상이 애들이 많이 실수해서 그래, 얘들아. 알겠지? 이거 아니야, 이거. 방정식이랑 달라, 얘들아. 방정식 아니야. 애들만 실수하는 거는 방정식이랑 이거랑 실수 많이 해, 얘들아. 알겠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선택 대상이 숫자야, 숫자. 숫자가 선택 대상이야.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3, 4,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괜찮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1, 2, 3, 4, 5, 6이 되는데 우리가 A, B, C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얘들아. 알겠지?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 돼, 안 돼? 맞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뭐까지 들어갔어? 등호까지 들어갈 거지, 얘들아. 맞지? 등호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지. 방정식 아니야. 이렇게 풀지 마.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얘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3HU가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망한다, 진짜. 알겠지? 자,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숫자가 선택 대상이야, 얘들아. 숫자를 골라야 돼, 얘들아. 알겠지? 다시 중요한 거야. 숫자를 선택하는 거 숫자야, 숫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2 중복 허용해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2, 5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5 이렇게 중복 허용해 뽑고 있다고. 맞지? 응? 봐봐. 다시 한번. 우리가 3, 6 이렇게 뽑으면 3, 6 이렇게 뽑는 거라고, 얘들아. 맞니? 그러니까 중복 허용해서 뽑고 있는 거 보여? 아, 그러면 선택 대상이 숫자들이라고, 얘들아. 알겠지? 아까 방정식이랑 다른 거야. 숫자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6H 몇 개 배열하는 거야? 3개 배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배열하는 거라고.
괜찮아요? 우리 숫자 선택하는 거야. 이따가 한번 풀 거야, 얘들 알겠지?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 2, 3, 4, 5, 6이 있는데 우리가 A, B, C가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걸 파는 거니까 6개의 숫자 중에서 맞지 얘들아? 중보형에서 3개만 뽑으면 된다고 얘들아 맞지? 왜?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다는 게 동일한 표현 중에 하나고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다는 거는 뽑는 경우수와 동일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갔다는 거는 중보호형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냐면은 어차피 뭐 1년 내내 합니다 이거. 중복조합 어차피 1년 내내예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번 못 익히면 다음에 익히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익혀. 알겠지 얘들아? 몇 개밖에 없잖아. 중복어형에서 뽑는다. 같은 것을 나눠준다. 같은 것 순서로 고려하지 않는다. 얘들아 3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어. 많지도 않잖아. 방정식은 따로 묶을게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크기가 정해져 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같은 것 승열. 선택 대상은 숫자니까 숫자 6개 중에서 3개를 배열한다. 알겠지? 애들이 많이 헷갈려서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네모 박스 치고요. 방정식은 따로 할게요. 방정식은 따로 할게요. 자 대표 문제 한 문제씩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4번 문제 가볼게요. 아, 방정식도 하고 가죠. 방정식도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경우수야. 알겠지?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야. 이거는 완벽하게 중복 조합이야. 이건 완벽하게 중복 조합이야. 알겠지? 이건 완벽하게 전 세계 수학자들 중복 조합이라고 말했어. 맞지 얘들아? 근데 이거는 중복 조합이 원래는 아니야. 구하다 보니까 중복 조합하고 숫자가 똑같네. 그래서 이거 중복 조합으로 푸는 것뿐이라고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사과, 배, 귤을 10개로 골랐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잖아. 맞지?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는 10개 X, Y, Z 중에서 10개를 뽑아라. 그럼 내가 8개, 1개, 1개 이렇게 뽑아. X를 8번 뽑았고 Y를 1번 뽑았고 Z를 1번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수가 동일하단 말이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요건 달라. 다시 한번 크기가 정해져 있을 때는 숫자 이거랑 혼동하는 친구들 진짜 많어. 제일 많어. 이게 제일 많어 진짜. 이렇게 하지 마 얘들 알겠지?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얘는 3H10이 되는데 앞에 있는 거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예요. 미지수 개수. 아까는 여기선 숫자 개수야. 헷갈리지 마. 진짜 얘들 제일 많이 헷갈려. 맨날 풀고 나서 다 실수했다고 그래. 그러지 마. 얘는 숫자 선택하는 거야. 얘는 미지수 선택하는 거. 왜 미지수? X, Y, Z 중에서 10개를 고른다는 뜻이야. 얘들 알겠지? 얘는 미지수 선택하는 거고 얘는 숫자로 선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가 숫자 선택했잖아. 2, 2, 4, 2, 2, 4, 3, 5, 5, 3, 5, 5. 알겠지? 숫자로 선택해서 집어넣었다고 얘들 알겠지? 됐어요? 이거 3H6이라 쓰면 개망이야. 알겠지? 그러지 마. 숫자야. 6H3이 알겠지? 문자 개수가 앞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기억할 수 있겠어? 이거랑 헷갈리지 않아야 돼. 이거랑 헷갈리는 친구가 제일 많았어. 이거는 미지수의 개수가 맞아. 방정식은. 근데 부등식은 아니라고 알겠지? 됐어요? 괜찮아요? 좋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조건이 있어 얘들아.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면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때는 x-를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x를 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면은 x-+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되겠고요. 다른 거 뭐 있을까? 다른 거? 뭐 x가 바로 a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은 x를 우리가 x- 플러스 a라고 두시면 돼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알겠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세 번째 또 뭐 있을까 얘들아? 세 번째 우리가 짝수가 나오는 거는 x를 2x- 플러스 2라고 두고요. 홀수가 나오는 거를 x를 2x- 플러스 1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 또 하나 잘 봐. 또 하나 있어. 얘들아 하나만 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n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는 잘 봐. 잘 봐야 돼.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해 줄게 얘들아. 알겠지? 이거 나오면 설명해 줄게. 이걸 어떻게 된 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라고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n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돼. 이건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얘들아. 알겠지? 이것만.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얘들아. 요것만 좀 우리가 알면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얘들아. 이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대표 문제 풀고 가보기로 할게요. 가봅시다. 4점짜리 문제네 얘들아. 4번 문제 대표 문제 풀게 얘들아. 자, 사과, 감, 배, 귤 4개 중에서 8개를 택하려고 한다. 선택이다 밑줄. 선택이다 밑줄. 다시 선택, 뽑는다. 선택이랑 뽑는 거랑 동일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써야 돼. 같이 써야 돼. 써야 돼. 아, 그래서 우리가 4번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뽑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써라. 써라.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순서 X 써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한글로 다 쓰고 싶지만 그냥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선택이란 멘트가 나오면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멘트야, 아이들 알겠지? 그때 사과는 1개 이하, 감, 배, 귤은 1개 이상을 써보기로 할게. 그럼 이렇게 방정식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를 우리가 8개를 선택한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지 얘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은 X는 사과,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들아? 감, 배, 귤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얘들아. 이런 멘트가 써 있어. 사과는 한가는 1개 이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나머지 감하고 배하고 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1개 이상이 된다고 써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그럼 우린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x가 뭐일 때하고 0일 때하고 x가 뭐일 때하고 1일 때를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1개 이하. 이하는 2개밖에 없으니까. 맞지 얘들아? 근데 이거 1개 이상은 말이야. 1개 이상 내가 어떻게 알아겠어? y는 y 다시 플러스 1, z는 z 다시 플러스 1, w는 w 다시 플러스 1로 둘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x가 0일 때는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w 다시가 바로 5가 돼서 우리가 얘를 구하는 경우는 미지수의 개수가 앞에 오고요. 뒤에는 5가 온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방정식은 미지수의 개수를 선택하는 거야. 맞지? 우리가 감, 배, 귤을 5개로 고르기만 하면 돼. 맞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얘가 1이야. 맞지? 그러면은 왜? 맞지? 우리가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w 다시는 바로 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3h4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 됐나요? 이거랑 더하는 게 포인트. 5번 문제 보자. 야, 이게 기본 문제. 이런 게 기본 문제야. 이러면 안 된다, 얘들아. 이거 미지수가 4개 있네요. 선생님, 미지수가 4개 있습니다. 미지수가 4개 있으니까 4H10이에요.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자, 크기가 정해져 있다. 5번. 이제 5번 필기 한번 해볼게, 얘들아. 5번 가보자.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랑 달라서 이 문제 푸는 거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이 풀면 안 된다, 얘들아. 지금 잘 배워놔야 돼. 5번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 3, 요거 A, 요거 B, 요거 C, 요거 D.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쓴 데 10이라고 써있어. 그럼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지, 얘들아. 한마디로 내가 말했잖아.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숫자를 고르는 게 우리 목적인 거라고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방정식은 미지수로 고르는 게 맞아. 하지만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는 숫자로 고르는 게 포인트야.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5, 5, 7,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극단적으로 3, 10, 10, 10 이렇게 3을 한 번 고르고 10을 3번 고르는 건 3, 10, 10, 10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건 숫자를 선택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배워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4개를 배워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이거 됐어? 4H8이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진짜 중요한 거야. 앞에 숫자로 선택하는 거. 숫자. 선택 대상이 항상 여기는 선택 대상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선택 대상이 숫자가 되는 거라고. 숫자. 됐어 안 됐어? 됐어? 요것만 좀 애들이 어려워해. 미안한데 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봤던 애들이라서 이거는 웬만큼 하더라고 얘들아. 이건 웬만큼 하더라고. 이것만 좀 어려워하더라고. 이것만 좀 한두 문제만 더 풀고 집에 보내줄게 얘들아. 알겠지? 다시 할 거야? 이거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풀어볼까요? 59번. 얘들아, 요게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A, B, C.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얘들아,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선택 대상은 뭐예요? 선택 대상. 숫자가 선택 대상이에요.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순서로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로 고려할 필요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냥 뽑는 거랑 동일한 표현 중에 하나야. 이 딱 표현 보자마자 알겠지,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망한다. 3H15 이렇게 쓰면 개망이야. 그렇게 풀지 마. 3H15 아니야. 알겠어? 숫자야. 숫자 선택하는 거야. 꼭 기억해줘야 돼. 자, 풀어봐요. 이거 풀어봐요. 한 문제만 풀고 집에 가요. 다른 거 다 있어요. 다른 거 있어서 풀어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교재로 나가는 거니까 본교재를 하면서 보조교재는 우리가 보조교재에서 좀 괜찮은 문제들은 선생님 뽑아서 같이 할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 올 때마다 본교재하고 수업교재 가져오신 다음에 같이 진도를 나가면서 자유토리도 같이 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지? 근데 자유토리는 미리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자유토리는 미리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59번의 문제를 살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멘트가 써있어요, 얘들아. 합이 짝수래. 합이 짝수가 될 때 언제 합이 짝수가 되는지 아니? 아, 그렇지, 얘들아. 선생님 보는 거 짝짝만 고르면 되겠다, 얘들아. 맞지? 그건 좀 이따 할 거야. 좀 이따.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가 15보다 큰 숫자, 야, 우리가 선택 대상은 숫자야, 얘들아. 15보다 작은 거 고를 수 있어, 없어? 15보다 큰 숫자 고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 대상이 숫자 고르는 거야. 숫자. 알겠지? 숫자 고르는 거야. 돼, 안 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2, 4, 6, 8, 10, 12, 14. 돼, 안 돼? 맞지, 얘들아? 왜? 15보다 작은 짝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다. 맞지, 얘들아? 7개 중에서 내가 만약에 4, 4, 8 하면 4, 4, 8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얘들아. 맞지? 내가 고르는 건 숫자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중에서 3개만 배열하면 된다. 돼? 잘 설명하고 있니? 두 번째, 또 뭐 있어, 얘들아? 또 뭐 있어? 홀. 자, 야, 홀수 몇 개 있니, 얘들아? 홀수는 1, 3, 5, 7, 9, 11. 그 다음 뭐야? 13, 15.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있는 거지, 얘들아. 맞지? 8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3, 7 이렇게 뽑아도 되고 5, 5 이렇게 뽑아도 되잖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8H2 곱하기 짝수 하나 뽑아야 되겠지? 근데 원래는 짝수 하나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7C1 해도 괜찮아. 7H1을 써도 되고 7C1 써도 괜찮아.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랑 더하면 바로 정답. 됐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얘들아. 꼭 기억하셔야 돼.
바이바이.